그 다음에 불복 방법은 이제 즉시 항고가 가능하죠. 일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고장의 항고 이유를 적지 않는 때는 항고장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또 항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런 절차가 민사집행법 15조 즉시 항고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다투느냐,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문제가 돼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인도명령이 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집행까지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난감한 처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집행당한 사람이 난감한 처지가 된다, 권리구제를 좀 받기가 좀 힘들다, 이런 이제 그 결론이 되는데, 한번 일단 보시죠. 일단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해서는 그 청구이의소가 가능하고요. 또 제3자이의소도 가능합니다. 제3자이의소도. 그 청구이의소를 할 거냐, 뭐 제3자이의를 할 거냐, 이거는 그게 이제 적절히 그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구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청구이의소는 지금 집행법, 민사집행법 44조,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서 확정된 청구에 대해서 이의하려면 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소를 제기해야 된다. 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청구이의가 가능하지만 청구이의의 요건을 이제 갖추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청구이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제3자 이의는 이제 48조에 나와 있고요. 청구이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거. 뭔가 결론이 났는데,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보죠. 뭔가 금전을 지급하라. 대금을 빌린 돈 갚아줘. 라고 해서 판결이 났는데,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확정 판결 이후에, 돈을 갚았습니다. 돈을 갚았어요. 1억 갚아라 라고 했는데 1억을 다 갚았단 말이에요. 판결 이후에. 자, 그렇다 그러면, 그런데 그 판결을 가지고 또 뭔가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 원고되는 사람이 또 집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판결의 집행을 배제하는, 그죠? 판결의 집행을 배제하는 제도가 청구이의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구이의 소송은 기본적으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구제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도명령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인도명령이 나고 만약에 인도명령으로서 뭔가 집행이 돼버렸다라고 하면은 집행력을 배제할 그 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집행이 돼버리고 나면은 적절한 구제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건을 이해하시는데. 부산고등법원 2007년도 유치권 부존재 확인 이렇게 했는데요. 제목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요 청구 취지를 보시면 나중에 아마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도 구했다가 청구 취지가 좀 변경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청구이의 사건으로 이렇게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 같습니다. 청구이의 사건으로. 한번 보시죠. 청구이의 사건의 전형적인 이제 청구 취지인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거창 지원, 이런 인도명령에 기한 인도집행을 불허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그 청구이의 사건은 항상 그런 식으로 결론납니다. 어떤 뭐뭐에 기한 어떤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어떤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줬거든요. 청구 취지를 줬거든요. 그래서 청구이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목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원고들은 이런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정당한 유치권자인데 인도명령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법원이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를 보니까 공사대금은 갖고 있는 것 같다. 그죠? 공사대금. 유치권 인정되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피담보채권이라 그래서 뭐 결련성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결련성 있는 채권으로, 지금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있어 보인다.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점유한 것이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경료된 이후다. 이후에서야 비로소 점유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 나중에 부동산 취득한 사람한테 유치권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인도명령 자체는 적법해 보인다. 일단 뭐 단도직입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07년도 손해배상 판결인데요.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적법한 유치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아서 이를 집행함으로써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점유회수 청구 소송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판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 낙찰 받아서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 상대로 인도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치권 이제 점유 뺏겼죠. 이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내가 점유를 침탈당했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점유 돌려줘라고 하는 취지로 점유 회수 소송을 제기한 그런 경우입니다. 자, 점유 회수 소송의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적인 점유 침탈이냐, 점유 침탈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그런데 법원은 일단 네가 주장하는 유치권에 대한 유치권 자체가 조금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판단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도 증거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설사 그걸 가지고 뭐 인도명령이 집행됐다. 인도명령이 집행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적법한 집행이고 이걸 점유침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라고 하는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점유회수 소송의 어떤 가장 큰 쟁점, 불법적인 점유침탈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도명령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법한 집행이고 침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도 판결인데요. 제목은 유치권 존재 확인, 뭔가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했네요. 했는데 유치권 주장하다가 인도명령 집행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유를 상실했죠. 그러니까 이제 점유 상실한 상태에서 낙찰자 상대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유치권 존재 확인 청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어쨌든 지금 인도명령이 얼마나 우리가 파워풀하냐 라는 부분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왜냐하면 인도명령에 따른 집행이 되고 나면 이게 상당 부분 권리 회복이 어렵구나, 인도명령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잘 해야겠구나 라는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원고가 주장한 첫 번째 주장, 유치권 존재 확인 청구 이렇게 했습니다. 유치권 존재 확인 청구. 나는 유치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공사하고 이제 공사대금 못 받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유치권이 있다라는 건데 그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이제 가져야 되는 건데 이 인도명령에 따라서 인도명령 집행으로 유치권이 점유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죠? 인도명령을 통해서 어쨌든 집행을 당하긴 했지만 점유가 없기 때문에 네가 지금 시점에서는 유치권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재판은 판단 기준 시점, 판단 시점이 변론 종결 당시 기준입니다. 변론 종결 당시. 그러면 내가 유치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을 구하려면 판단을 하는 법원에서는 변론 마칠 당시에 유치권이 있느냐를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자, 과거에 네가 뭐 유치권이 있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간에 인도명령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네가 점유를 상실했으니까 지금 변론 종결 당시 이 판단할 기준 시점 당시에는 유치권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유치권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권리구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집행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선택적 청구로 건물 인도 부분. 왜냐? 이게 불법적으로 침탈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적법한 유치권자인데 인도명령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침탈을 당했다는 건데, 법원은 이게 인도명령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집행행위에 따른 명도기 때문에 그걸 불법 침탈로 보기 어렵다. 그게 내용이 맞든 안 맞든 간에 그건 불법 침탈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역시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청구 중에서 또 청구 이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건 인도명령은 집행력을 가질 수 없으니까 배제해달라,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이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 권한, 집행 효력을 배제하는 집행 권한,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하는 그런 재판, 그런 경우일 때만 실익이 있는 겁니다. 아직 집행이 되기 전이죠. 그죠? 집행이 되기 전인데 이 집행이 되면 곤란해지니까 부적법한 집행이 되니까 그걸 집행력을 배제해달라고 하는 재판이 청구의 재판인데, 이거는 지금 인도명령으로서 이미 집행이 다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소를 구할 실익이, 청구의 소송을 구할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뭐 민사소송법상으로 각하돼야 된다 이렇게 하죠. 소이익이 없으면 부적법하다 해서 요건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또 네 말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기각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기도 하지만 요거는 소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